자, 오늘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4쪽을 보겠습니다. 144쪽. 비열과 열 팽창이라는 파트.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보면 좋겠고. 자, 우선, 몇 페이지 하면은 144쪽을 보세요. 144쪽, 페이지 144쪽을 보세요. 비열과 열 팽창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페이지 144쪽을 보고, 열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오늘 비열이라는 개념 공부할 거예요. 열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 오늘 점심 때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이 수업 끝나고 라면을 끓이려면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이게 되겠지. 그쵸? 그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넣었어. 그랬을 때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가해야 되죠? 열을 가해야 되겠지? 그때 열을 가하면 이 물이 이 열을 흡수해서 점점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때 물이 흡수한 열의 양, 그리고 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량이라고 하는 건 열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동한 열이 도대체 얼만큼이 되니? 그래서 열량의 단위 우리가 뭘 쓰냐면은 킬로칼로리를 씁니다. 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랑 단위가 똑같아요. 이 여기서 킬로라고 붙으면 여러분들 과학에서 킬로가 붙으면 곱하기 1000이야. 1kg은 몇 g이야? 1000g이죠. 어, 1km는 몇 미터일까? 1000m거든. 그래서 이렇게 킬로가 붙으면 곱하기 1000이다. 이거는 뭐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수학이든 모든 거에서 우리가 킬로가 붙으면은 곱하기 1000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kcal는 1000칼로리. 이런 걸 우리가 열량이다. 열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끓일 때 이 물이 흡수한 열량이 도대체 몇 킬로칼로리니?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열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비열은 뭐냐? 비열은 열량하고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열량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열량, 열의 양이라고 한다면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을 가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야. 선생님 열량이랑 필요한 열의 양은 뭐가 달라요? 비슷한데 비열을 이야기하려면 일단은 질량 1kg을 온도를 가열해서 1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 그때만큼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야. 열량은 그냥 단순히 전체 열량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 열량을 말하는 것이고, 비열은 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1kg이라는 질량을 온도도 정해져 있어. 1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킬로칼로리, 필요한 이때 열의 양. 이걸 열량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1kg이 아니라 2kg이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 이 2kg을 내가 가열을 해가지고 열을 가해서 온도를 1도씨만큼 올렸어. 그때 필요한 열의 양이 10kcal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냥 이 녀석이 흡수한 열량은 얼마냐? 라고 하면 흡수한 열량은 그냥 10이 되는 거예요. 흡수한 열량은 10kcal가 되는 건데 비열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비열은 1kg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거든. 지금 2kg을 올릴 때 10이 필요했으니까 비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1kg을 올릴 때만 필요한 열량이니까 이때 총 흡수한 열의 양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줘야 돼. 왜? 나는 지금 10kcal를 흡수했지만 10kcal를 흡수했지만 그거는 이 녀석이 2kg을 데울 때 열량이야. 그러면 2kg가 아니라 1kg만 데울 때 필요한 열량이 필요한 거잖아, 우리는. 그 비열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얼마일까? 그 절반만 필요하겠죠. 그지? 그럼 비열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열 단위를 뭘 쓰냐면 비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1k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그때 총 들어간 열량을 질량과 이 녀석이 데우기 위해서 쓴 질량과 변한 온도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있는 단위요, 여러분.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과 도씨로 나누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얘를 어떻게 써주냐면 그냥 킬로칼로리 퍼라고 그래요.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이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의 비열이 5kcal 퍼 킬로그램 도씨라는 얘기는 그 물질은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 녀석이다? 5kcal가 필요한 녀석이라는 거야. 이 물질. 이 물질이 만약에 A라는 물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라는 물질은 어차피 비열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이 비열은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야. 그래서 A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이 비열이 5라고 하면은 얘는 1kg 1도실 때는 항상 5kcal 열만 있으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얘의 양이 질량이 두 배로 늘어도 온도를 1도씨만 높이기 위해서는 질량이 두 배로 늘으면 얘는 필요한 열량이 얼마가 될까? 두 배만큼 있으면 되겠죠. 10kcal. 그치? 만약에 얘가 질량이 10배 늘었어. 10kg이야. 1도씨 올렸어. 그럼 이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 필요할까? 50kcal가 필요한 거죠. 맞지? 이때 열량은 달라지죠. 내가 흡수한 열량은 달라져. 흡수한 열량은 달라질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런데 이 물질의 비열은 바뀔까 안 바뀔까? A라는 녀석의 비열은 어차피 5야. 1kg 올릴 때는 5가 필요해. 자, 2kg 올릴 때 10이 필요했다는 건 1kcal 올릴 때, 아니 1kg 올릴 때 5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10을 올릴 때 50이 필요하다는 건 어차피 1kg 올릴 때는 5kcal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비열은 같은 물질이라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 되는 거야. 비열이 뭔지 알겠어? 그러면 비열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의 비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비열은 그 물질이 흡수한 총 열량을 뭘로 나눠줄래? 규현아, 뭘로 나눠주고 싶어? 그 녀석의 지금 현재 질량과 올라간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그게 이 녀석의 뭐가 되는 거야? 고유의 성질, 비열이 되는 거죠. 찬윤아, 찬윤이는 이거 어, 우리가 대전교육과정 1학년 때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연결되니까 더 쉽죠? 찬윤이 어때? 자, 지금 144쪽이에요. 144쪽. 유연아, 144쪽이에요. 일단 여기 하고, 중요한 파트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다시 채우도록 할게요. 음. 자, 여러분들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45쪽을 봐봐. 이 비열이라는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비열이라는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자, 그리고, 그럼 봅시다. 다시, 자, 비열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뭐냐? 어떤 물질 몇 킬로그램을 1kg을 몇 도씨 올리는데 1도씨
만큼 올리는데 뭐 한 열량이다.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비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비열이 크다. 자, 어떤 녀석의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물질마다 비열은 다 달라. 물질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필요한 열량이 다르거든.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은 다 각각 달라요. 그때 비열이 큰 물질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물의 비열이 가장 큰 편이거든.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이고, 음, 뭐, 음, 뭐라고 할까요? 기름. 기름의 비열이 0.5 정도 되거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물의 비열이 1이고, 기름의 비열이 0.5다. 비열이 지금 누가 큰 거예요? 물이 더 큰 거야, 기름보다. 그러면 이 물이 기름보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물은 똑같은 1kg을 준비하고, 자, 기름도 똑같이 1kg을 준비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가열할 때 1도씨만큼 똑같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물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고, 기름은 얼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0.5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같은 1도씨만큼 올릴 때 비열이 크다라는 의미는, 비열이 크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같은 양을 같은 온도만큼 올릴 때 흡수해야 되는 그 필요한 열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필요한 열량이 크다, 작다. 써보세요. 자,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비열이 크다는 의미는 같은 양을 같은 온도를 같은 양의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올리기 위해서 두 물질을 놨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자, 물은 1이 필요하고 기름은 0.5가 필요한 거 아니야. 물의 비열이 1이고 기름이 0.5라는 것은 물은 데우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양이 1이고 기름은 데우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양이 0.5라는 거잖아.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것은 필요한 열량이 더 크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열이 크다는 것은 필요한 열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기름보다 데우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많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무슨 얘기냐면 음, 만약에 이번에는 물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열을 줬어. 똑같이 1kcal. 똑같이 1kcal의 열로 가열을 했어, 얘를. 자, 질량이 똑같아요. 1kg, 1kg. 필요한 열의 양이 물이 더 많다는 건 동일한 열을 줬을 때 온도가 물이 작게 변할까요? 크게 변할까요? 온도가 물이 많이 올라갈까? 적게 올라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같은 양을 준비한 다음에 같은 열로 우리 가열을 했어.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는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내가 필요한 열이 많아. 근데 똑같이 줬어. 쟤랑 똑같이 줬어. 나는 지금 열이 많이 필요해. 나는 열을 많이 줘야 온도가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애랑 똑같이 열을 줬어? 그럼 내가 온도 변화는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그렇지. 온도는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이해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비열이 크다는 말은
내가 데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많다는 말도 되고, 온도 변화는 작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물이 웬만하면 비열이 크다 그랬잖아. 물의 비열이 크거든? 물의 비열이 크니까 우리가 어떤 데 이용할 수 있냐면, 물은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비열이 큰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야. 같은 열을 보통 받는데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규현아, 병수야. 자, 병수야. 병수도 몸 안에 70% 이상이 물이거든. 우리 몸 안에 여러분들 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70%가 물이야.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으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자, 햇빛이 뜨겁습니다. 짱.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영국을 가면은, 영국은 거의 섬나라야. 영국은 주변이 다 바다예요. 이렇게. 자, 주변이 바다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바다는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런 해안 지방에 있는, 해안 지방에 있는 이런 도시들은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얘들은 여름에 별로 뜨거워지지 않는 거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도 쉽게 차가워지지 않아요. 따뜻한 거야. 자, 온도가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큰 물 때문에 이 물의 성질을 우리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다치고 뭐 이러면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은 이런 찜질팩을 해줘요. 찜질팩. 이 찜질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어. 물을 전자레인지 돌리잖아? 그러면 물이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을까 안 식을까? 쉽게 안 식어요. 쉽게 안 식으니까 내가 찜질해야 되는 부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지. 와우! 박수! 야,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물이 이렇게, 아, 그래서 물이 이런 좋은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들 식물체 배웠잖아. 우리 동물 식물 배웠잖아. 식물도 보면은 식물도 몸 안에 물이 굉장히 많잖아. 식물도 물이 많거든. 식물의 체온 유지도 바로 물이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비열이 큰 물질은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다. 왜? 필요한 열량이 많다. 이해되겠어요? 정리가 좀 될까? 자, 요거랑 이 비열이 컸을 때의 특징이랑 그다음에 비열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자, 다시 합니다. 정리합니다. 총 정리합니다. 자, 비열 정의를 쓰세요 하면 뭐라고 쓸 거야? 비열은 열량이 열량인데 무슨 열량?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 뭐 한 거? 그때 필요한 뭘 말한다? 열의 양을 말한다. 어, 자, 물의 비열은 기억을 합시다. 자, 물을 기준 잡은 거거든. 물의 비열이 얼마냐면 여러분 1이에요, 1. 자, 비열의 단위는 뭘 쓴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쓴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은 물은 1kg을 1도씨만큼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합니다. 이 뜻이야.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크다.
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체온 유지, 찜질팩, 해안가의 온도 유지 되는 거야. 비열이 크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잘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열을 어떻게 구했더라? 자, 어떤 물질의 비열을 구하세요? 비열을 안 알려준단 말이야. 대신에 뭘 알려주냐면, 이 녀석 몇 킬로그램을 몇 도씨 올리는데 이만큼의 열이 필요했어. 비열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어떻게 구한다?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흡수한 총 열량을 뭘로 나눠준다? 사용된 질량과 변한 온도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비열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공을 맨날 맨날 비열 구할 때마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 비열을 단위로 써요. 단위가 아니라 기호로 써요. 비열을 보통 C라고 표현하고요. 열량을 Q로 우리가 쓰고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과학과 수학에서 쓰는 기호예요. 기호. 이런 걸 기호라고 그래. 기호. 기호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야. 비열을 C, 열량을 Q, 질량을 소문자 M, 그다음에 온도 변화. 온도 변화를 우리가 T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위에 있는 공식, 이 위에 있는 공식을 아래에 있는 기호로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열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C로 표현한다고. C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니까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M 곱하기 T 분의 열량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비열은 MT분의 Q. 자, 요거를 한 줄로 보기 좋게 표현하면 Q는 뭐가 되는 거야? C 곱하기 M 곱하기 T네. 맞습니까? 그래서 요 공식 하나를 기억을 해주면 돼. Q는 CMT. 앞으로 이 공식을 엄청 많이 이용할 거예요. Q는 CMT. 요것만 이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바로 요 Q는 CMT에서 요 Q가 뭔지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뭐다? 열량이다. 자, C가 뭐다? 비열이다. M이 뭐다? 질량이다. T가 뭐다? 온도 변화다. Q는 CMT. 준호야, 괜찮아. 녹화돼 있으니까 안 들린 부분 녹화 한번 보세요.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Q는 CMT. 되나요? 여러분들 되겠어? 민서야? 정수 되니? 태희 되니? 재밌지? 다혜야. 응. Q는 CMT.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Q는 시멘트 공식이라고 외우세요. Q는 시멘트, CMT, 시멘트. 한번 외워봐. Q는 시멘트. 자, 이거 그럼 어디에 이용되냐, 선생님 도대체 이게. 자, 문제 풀 때 이게 이용이 된다. 자, 비열이 크다는 거의 의미. 비열의 정의를 꼭 기억하시고. 비열의 정의는 뭐다? 1kg을 1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물의 비열 기억하시고. 물의 비열은 1이다. 물은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열 공식, Q는 시멘트, Q는 CMT 기억해 주시고. 됐어? 기억했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145쪽을 보겠습니다. 1번 145쪽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크다. 자, 열을 많이 줬어.
열을 많이 주면 온도가 많이 변하겠어? 많이 안 변하겠어? 당연히 많이 변하겠죠. 이해되죠? 두 번째.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뭐가 하나 빠졌죠? 얼만큼? 1kg을, 1kg을 많이 빠졌어. 그냥 1도씨가 아니라 10kg 1도씨가 아니라 1kg이라는 양을. 그래서 1kg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는 크다. 자, 이거 OX. 자, 여러분 써보세요. OX. 자,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뭐예요? 아까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한다 그랬지? 그 얘기는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윤서야. 그치? 예소야. 재밌지? 자,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보다 작은 편이다? OX. 뭐예요?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보다 커요, 작아요? 큰 편이죠. 되지. 자, 2번 볼게요. 자, 물 300g과 600g 담겨 있어요. 같은 불꽃으로, 같은 양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해준 열량이 동일하다는 거야. 열량이 같다는 거죠. 지금 가에다가 가해준 열량과 나에다 가해준 열량, 동일한 녀석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같은 열을 줬다는 거야. 그때 누가 온도가 많이 변했겠냐라는 거야. 자, 같은 물이라고 하면 질량이 많으면 온도가 많이 변하지 못하잖아. 그치? 온도 변화 많은 건 누구예요? 가가 되겠지. 같은 물이지만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빨리 변하겠죠. 그치? 자, 2번. 자, 10도 올라가는 동안 가한 열량이 더 큰 거는 뭐냐? 자, 똑같이 10도 올려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양이 많은 녀석한테 더 열을 많이 줘야 되겠죠? 같은 온도만큼 올리려면. 같은 온도만큼 올리려면 열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나가 열을 더 많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거지. 되겠어요? 다시? 다시 할까? 봐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왼쪽은 300g만 준비했고, 오른쪽은 600g 준비해서 두 배를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같은 열을 주었을 때,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를 비교하게 되면은, 온도 변화는 가와 나를 비교하면은, 온도가 더 누가 많이 변한다? 가가 많이 변한다는 거지. 왜? 양이 적으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온도 변화가 같다면, 온도 변화 같아. 그러면 가해준 열량은 누가 더 많냐는 거야. 가와 나 중에. 이때는 나가 더 많겠지. 양이 많으니까 같은 온도만큼 올리려면 나의 열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 뜻이야. 맞아요? 자, 요거를 이제 말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공식으로 이해를 해볼게. 자, Q는 시멘트 공식. Q는 시멘트 공식에서 자, Q가 뭐예요? Q가 뭐야? 다 같이 열량. 그렇죠, 선웅아. 자, C는 뭐예요? 비열. 자, M은 뭐예요? 질량. T는 뭐예요? 온도 변화. 온도 변화. 그치? 그러니까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야.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 만약에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는 어떠냐라는 걸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서 뭘 보라는 거냐면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가해준 열량이 같고 둘의 비열이 같은 녀석이야. 왜냐면 같은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량과 비열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는 어떻게 했냐는 건지. 어. 지금 CMT, C 곱하기 M 곱하기 T를 곱한 값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돼. Q가. 그쵸? 같다고 했으니까. 가해준 열량이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지금 여기 CMT를 곱한 값이 모두 지금 항상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되는데 질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는 적어야 되죠. 그래야 이 곱이 항상 일정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한 게 있는 거야. 이 둘을 곱해서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되면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아도 연습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온도 변화가 같다면 이번에는 온도 변화가 같아. 지금 온도 변한 게 지금 같아. 그리고 비열도 지금 같은 물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와 뭐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 질량과 열량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C 곱하기 M 곱하기 T는 항상 일정해야 돼. C 곱하기 M 곱하기 T는 Q가 돼야 돼. 그런데 질량이 크면 흡수해야 되는 열량도 같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비열과 온도 변화가 똑같아. 그럼 질량이 커지면 이 전체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가 결국에 Q니까 열량이 커지는 거지. 즉 질량이 더 큰 녀석은 흡수하는 열량이 더 많아야 된다 이 뜻이야. 이해될까? 어렵죠. 이게 어려운 파트야.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별표. 질량이 4kg이고 10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비열은 1이다. 이런 게 나오면 공식에 넣으면 바로 끝난단 말이야. Q는 시멘트, CMT 넣으란 말이죠. 자, Q가 뭐라고요? 열량. 자, C가 뭐라고요? 비열. M이 뭐라고? 질량. T가 뭐라고? 온도 변화. 자, 여기다가 지금 뭘 구하래? 열량을 구하래.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거. 근데 지금 비열이 얼마래요? 여기 1 나왔죠? 비열 1. 자, 질량이 얼마래요? 4kg. 온도 얼마큼 변했대요? 10도. 그럼 답 나오잖아. 얼마야? 40kcal. 이게 뭐야? 내가 흡수한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거죠. 잘했어, 유연. 자, 4번도 똑같아요. 4번도 보면 질량이 4kg의 식용유의 온도를 10도만큼 높이는데 16이 필요하다. 이때 비열은 얼마냐? 얘의 비열. 자, 똑같아. 공식에 넣으면 돼. 어떻게? Q는 시멘트 넣으면 돼요. 자, 질량이 4래요. 그러면 질량에다가 4 넣고 온도가 몇 도 변했대? 10도 변했대. 그때 이번에는 흡수한 열량 알려줬네. 열량이 뭐야? Q 16이래. 그러면 16은 비열 곱하기 4 곱하기 10이잖아. 그러면 비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C는 0.4가 되겠지.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죠. 자, 요거 4번 이해되는 친구들. 네, 써보세요. 아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 어렵지 않네요. 네, 써보세요. 몇 명이나 이해했나 보자. 할 수 있어, 진짜? 진짜 어려운 거야. 시준이, 태희, 할 수 있어? 다혜 할 수 있어? 찬윤이, 이제 완벽해졌어? 찬윤이 몇 퍼센트야? 로아, 재밌어? 얘들아, 재밌지? 이게 안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겨우니 왔어? 현승이, 좋아? 잘 돼요? 음, 중요한 거야. 자, 5번.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다. 각 물질 100g에 100kg, 100kcal씩 열량을 가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어차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양의, 같은 열량을 줬다 이거 아니야. 그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애가 누구냐는 거잖아. 자, 뭐라고 그랬어? 지금 비열이 나왔죠.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비열이 큰 물질이야, 작은 물질이야. 써보세요. 자, 온도 변화가 크려면 비열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온도 변화랑 비열은 서로 반대라 그랬어. 온도 변화는, 온도 변화가 크려면 비열은 작아야 되죠. 비열이 작을수록 필요한 열이 작은 거고, 필요한 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변한다는 거야. 따라서 모래의 비열이 가장 작으니까 모래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보세요. 자, 비열을 볼 때 지금 물과 모래의 비열을 비교해 보게 되면 누구의 비열이 더 크다? 물의 비열이 커요, 모래보다. 방금 모래는 비열이 작았죠. 물은 비열이 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물과 모래가 함께 있는 지역. 바로 해안 지역이거든. 이 해안가에 바닷가야. 바닷가에 여기에 육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어. 그래서 왼쪽은 지금 육지고 오른쪽은 바다예요. 육지라는 건 뭘로 돼 있냐면 대부분 모래로 돼 있어. 바다는 대부분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어. 여름 낮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육지에 내리쬐는 햇빛과 바다에 내리쬐는 햇빛은 동일해요. 그럼 열을 동시에 받았다는 거지. 그쵸? 그럼 열을 동시에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은 누구예요? 물이에요? 모래예요? 방금 했잖아. 써보세요. 자, 동시에 지금 햇빛을 받아. 그때 모래와 물 중에 누가 온도가 쉽게 변해요? 비열이 작은 모래의 온도가 쉽게 변하지, 희준아. 그렇지. 이해돼? 여러분들? 누구의 온도가 쉽게 변한다? 모래의 온도가 쉽게 변한다. 그러면 모래의 온도가 쉽게 변하면 모래가 금방 잘 뜨거워진다는 거야. 물보다. 물보다 뜨거워진 모래 쪽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 그럼 위로 올라간 공기가 바다 쪽으로 가서 식어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모래가 먼저 뜨거워졌기 때문에 올라간 공기가 바다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 요런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거를 해풍이라고 하는 거야. 해풍. 해풍이 부는 원리도 뭐 때문이다? 바로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요. 모래가 비열이 작아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져. 낮에는 모래가 쉽게 뜨거워져. 그래서 위로 올라가 공기가. 그래서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와요. 그게 뭐다? 해풍이다. 그러니까 낮에 해풍이 부는 원리도 뭐 때문이냐? 비열 때문이야.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이번에는 상태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밤이 되면. 이제는 밤이 되니까 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뜨거워졌던 애들이 식어요.
자, 식을 때 누가 빨리 식을까요? 자, 모래가 빨리 식을까? 물이 빨리 식을까? 빨리 뜨거워진 녀석이 빨리 식는 거예요. 어, 빨리 감정적인 일이 빨리 뜨거워진 게 빨리 식어. 그러니까 모래가 빨리 식어요. 다 모래가 주인공이야. 모래가 빨리 식으니까 이번에는 모래 쪽에, 육지 쪽에 공기가 이번엔 거꾸로 내려온단 말이야. 이 내려온 공기가 어디로 가겠어? 그래, 바다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공기가 이렇게 아까 낮과는 반대 방향으로 순환을 해요. 이렇게 밤에 육지 쪽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육지에서 불어온다, 육풍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육풍이 부는 거야. 자,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할 때, 그럼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길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바닷가 놀러 갈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항상 이 과학을 잘하면은, 나는 항상 왜 과학을 좋아하냐면, 과학을 잘하면 인간관계가 정말 좋아져요. 특히 이제 연애할 때 말이야. 선생님이 과학에 연애할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왜냐면 이 과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 과학을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과학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낮과 밤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원리를 공부했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야죠. 아, 내가 지금 주말에 여자친구랑 둘이 바닷가에 놀러 갈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낮에 놀러 갈 건데 낮에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상을 하는 거지. 여기에 나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같이 바다를 보면서 와 좋다 이렇게 할 건데 또 여자친구는 또 데이트한다고 한창 또 꾸미고 온단 말이야. 꾸미고 와요. 그래서 이게 치마를 이렇게 입고 온단 말이야. 치마 입고 막 예쁘게 막 화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왜? 낮이란 말이에요. 바닷가는 내륙 지방보다 바람이 잘 분다는 걸 내가 알지. 왜? 비열 차이 때문에. 어, 햇빛이, 햇빛을 받으면 비열이 작은 모래 쪽에 공기가 올라갔다가 바다 쪽으로 떨어져서 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그쵸? 응. 그럼 어떻게 될 거 상상하는 거야? 아, 우리 여자친구 이쁘게 화장하고 머리까지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이 바닷바람에 이 머리카락이 확 이렇게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여자친구가 되게 좀 민망하고 막 예쁘게 꾸미고 온 게 속상하거나 또 치마를 입으면 치마가 확 날아가면 또 이 옷을 막 만지느라고 또 제대로 데이트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잖아, 내가. 그치? 그래서 딱 준비를 하는 거지. 담요, 조그만 담요 하나와 그다음에 양산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게 아주, 이게 짐이 안 돼요. 조그만 가방에다 넣고 가는 거야. 그럼 내렸어. 여자친구가, 너 뭐야? 그러면, 이거, 좀 담요 조그만 거 하나랑, 우산, 양산이야. 그러면, 이거 왜 가져왔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서, 그럼 여자친구가 감동받는 거예요. 가는데 바람이 쌩쌩 분단 말이야. 그럼 다른 여자친구들은 막 머리가 막 날아가면서 막, 너는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해. 했는데 선생님 옆에서 딱 양산을 꺼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면서 이 양산 하나 속에서 서로 양산 하나 쓰면 같이 쓰면서 내가 막아줄게. 평생 너에게 오는 바람을 막아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자친구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 멋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속으로는 이걸 떠오른 거죠. 아, 이 비열 때문인데. 이걸 다 설명하면 또 멋이 없잖아. 그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 몰라 준비했어. 치마 입었어? 야, 담요. 치마 불편하면 이거 써. 안 써도 되지만 불편하면 써. 이런 배려심. 어디서 오는 거야, 다? 과학에서 오는 거야! 박수! 신박하지 않니? 태건아, 행복하죠? 병수야, 행복하지? 어때, 얘들아? 선웅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이게 다 과학이에요. 우리 삶의 과학.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끝이 아니야. 과학은 정말 끝이 없어요. 자, 또 비열. 여러분들 뚝배기 알아요? 뚝배기? 뚝배기. 냄비 알아요? 냄비? 어. 뚝배기는 막 어디 식당 가면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 같은 게 막 보글보글보글 많이 끓여서 나오잖아. 그지? 어. 보통 찌개를 뚝배기에다 끓이고 냄비는 우리가 보통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냄비에다가 이제 라면을 끓이거든, 이렇게. 이것도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 알고 있었어? 몰랐지? 뚝배기의 비열이 냄비보다 크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 자, 쉽게 뜨거워지는 것, 쉽게 차가워지는 것, 이거 누구예요? 자, 쉽게 뜨거워지는 것, 쉽게 차가워지는 거,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비열이 작아야, 비열이 작아야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진다 했잖아. 응? 비열이 쉽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쉽게 떨어지는 건 냄비예요. 알겠어? 대신에, 자, 서서히, 서서히,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차가워지는 거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뚝배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뜨거워지는 건 냄비야. 그 얘기는 뭐냐면, 냄비는 우리가 빨리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면 같이 빨리 먹고 싶을 때 냄비 쓰는 거야. 뚝배기는 천천히 식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끓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 하지만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나왔어. 나왔는데 이게 금방 식어버린다? 그러면 맛이 없죠. 그래서 뚝배기는 보글보글보글보글 오랫동안 막 한잖아, 위에서. 그치? 그건 뭐야? 뚝배기는 비열이 커서 서서히, 천천히 식는다. 이거 이용하는 거야. 냄비는 빨리 뜨거워져 빨리 식어. 이게 꼭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가 아니라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빨리 먹고 싶어. 그럼 냄비에 하는 거야. 근데 뚝배기에다 하면 여러분 라면을 뚝배기에다 라면 끓인다? 그러면은 이거 과학 모르는 사람이지.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야 라면 끓여줄게 해놓고 내가 뚝배기에다 라면 끓인다? 야 빨리 좀 줘 했는데 물이 안 끓어. 왜 안 끓어요? 뚝배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안 끓어. 다른 거는 냄비는 3분이면 라면이 되는데 뚝배기는 10분이 걸려요. 그럼 여자친구가 야, 너 라면 하나 못 끓여? 나 집에 갈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다 됐어. 다 됐어. 하고 10분 걸려서 간신히 갖고 왔어. 자, 이제 먹자. 근데 라면이 또 너무 뜨거우면 입이 천장이 되거든. 근데 딱 먹는데 뜨거 하면서 입 천장이 또 됐어. 너랑 안 놀 거야. 헤어져. 이러면서 집에 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지. 뚝배기가 비열이 큰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말이야. 아, 뚝배기는 진짜 이 비열이 크니까, 뚝배기? 뚝배기는 비열이 크네. 비열이 크니까 얘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구나. 왜? 비열이 크니까. 근데 반대로 냄비라고 하는 것은 비열이 작구나. 비열이 작으니까 얘는 굉장히 빨리 훅훅 뜨거워지고 빨리 훅훅 식는구나. 자, 요거를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게 떠올랐냐면 또 이게 또 여자친구랑 또 떠올리는 거야, 이게. 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가 사람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나처럼 이 진국인 애를 만나야 되는데 이 여자애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와 아주 막 불 같은 애야 아마. 에 그래서 막 이 여자친구한테 막 야 그냥 막 한 번 봤는데 막 나 너 사랑한다 막 이러고 막 사랑을 남발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막 사귀자 사귀자 막 이래. 내가 막 보고 있으니까 질투가 막 나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쟤는 아니야. 왜냐면 쟤는 막 이 여자 좋아했다가 저 여자 좋아했다가 이 여자 뭐 한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막 그런 애야. 근데 또 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막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여자한테 막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지. 얘야, 쟤는 만나지 마라. 쟤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좋다고 하는 애야. 그걸 생각해보니까는 쟤가 어떤 애처럼 보이냐면 야, 이 자식은 이거 냄비 같은 녀석 아니야, 이거? 난 이게 떠오르더라고. 왜? 쉽게 좋아했다가 쉽게 식어요. 난 어떻다? 나는 뚝배기 같은 사람이야. 야, 나는 서서히 너를 알아왔잖아, 친구처럼. 내가 널 좋아하잖아. 뚝배기처럼 안 식을 거야. 아, 이걸 왜 말하냐고? 이걸 왜 말하냐고?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뚝배기, 비열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사랑의 뚝배기, 사랑의 뚝배기. 비열이 작은 저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비열이 큰 뚝배기 같은 사랑.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비열이 중요하고, 아, 비열이 크다는 것은 쉽게 뜨거워지거나 쉽게, 어, 쉽게 식, 식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적으로도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걸 계속 강조할까? 이 비열 파트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으로, 아, 비열이 재밌다. 아,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가 쉽게 안 변하는구나. 이거를 자꾸 머릿속에 넣으라는 의미에서 선생님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 얘기 왜 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 6번 때문에 그래요. 6번. 비열에 의한 현상. 나오잖아, 바로. 자, 1번. 해안 지역은 일교차가 크다. 자, 일교차가 클까, 작을까? 일교차라는 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 거야. 자, 클까, 작을까? 해안 지역은? 작죠? 물이 많으니까. 자, 사람의 체온은 외부 온도에 따라 잘 변해요? 잘 안 변하죠. 물이 많으니까. 자, 해안 지역에서는 자, 3번의 별표. 낮에는 무슨 풍이 불어요? 해풍. 자, 여자친구랑 바닷가 놀러 간 생각 하라 그랬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밤에는 육풍. 틀렸어요. 비열이 큰 뚝배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뚝배기 나오잖아. 뚝배기는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잘 식지 않는다. 어때? 맞잖아. 사랑의 뚝배기. 사랑의 뚝배기. 오늘 수업 끝나고 물어보란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아빠, 엄마. 엄마, 아빠의 사랑은 뚝배기 같은 사랑인가요? 냄비 같은 사랑인가요? 뭔 소리니? 이렇게 되는 거야. 나오잖아, 뚝배기. 뭘 생각해라. 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 사랑의 뚝배기. 아, 뚝배기처럼 서서히 뜨거워졌다, 서서히 식는 사랑. 아, 뚝배기는 서서히 뜨거워졌다가 서서히 식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까먹잖아. 그지?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와, 우리가, 음, 이 비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어, 여기 다음에 있는 파트, 열팽창이랑 요 파트는, 열팽창이랑 열의 이동 파트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주도록 할게요. 그 영상으로 따로 공부할 거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비열 관련 문제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도록 할게요. 자, 151쪽 보겠습니다. 151쪽. 자, 2번 문제. 비열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바로 뭘 써라? Q는
CMT 써라. 여기서 지금 비열이 뭐다? C다. 그럼 여기서 비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5kg. 그럼 여기다가 5kg 넣고. 자, 온도 조심해야 돼. 온도 변화가 몇 도 변했는지. 7에서 32도 변했으니까 변한 건 몇 도예요? 어, 몇 도 변했어? 25도 변했죠? 그럼 온도는 25도만큼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을 얼마큼 가해줬어? 10 가했어요. 이거잖아. 그럼 나왔죠, 비열. 그치? 어. 그러면 비열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25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거 얼마가 되는가, 이게? 5, 20, 25분의 2네? 그럼 얘는 양쪽에다 곱하기 4를 해주면은 100분의 8이네? 0.08. 쉽게 구할 수 있죠? 0.08이다.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3번. 비열 나타냈다. 자, 이거 여러분이 해보세요.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자, 이거 뭐 구하라, 뭐 찾으라는 거야? 온도 변화가 큰 거는 비열이 큰 거 구하라는 거야, 작은 거 구하라는 거야? 비열이 가장 작은 것이 뭐냐라는 거잖아. 냄비 같은 놈 찾으라는 거잖아. 누구예요? 철이죠, 철. 그렇지. 바로 모래가 아니라 요 비열 숫자를 봐야지, 숫자. 철이 더 작잖아? 그쵸? 자, 4번. ABC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이 똑같이 5분 동안 가열했대요.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은 뭐냐? 비열을 비교해라. 자, 온도 변한 게 얼마인가 보세요. A는 얼마 변했어? 자, 온도 변화를 써볼게요. A는 15도만큼 변했고, B는 35도만큼 변했고, C는 얼마큼 변했어? 똑같이 35도만큼 변했네, 그치? 음. 질량이 1대 1대 2네요. 질량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 비열은. 어떻게 비교할래요? 공식에 넣어서 비교해봐. 자, Q는 시멘트, Q는 CMT에서 비열이 뭐야? 이거 C잖아. 그러면 비열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비열은 뭐분의 뭐를 구하면 돼? MT분의 Q를 구하면 돼요. 그걸 어디 한다? 여기다가 M 곱하기 T분의 Q를 각각 구해봐. A, B, C를 구해서 이걸 비교하면 이게 뭐다? 이게 곧 뭐다? 비열이다. MT분의 Q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질량이 100, 100, 200인데 그냥 1로 해봐. 그러면 A는 1 곱하기 온도 변화 얼마? 15 분의 열량. 열량은 어차피 같은 세기를 했기 때문에 ABC 전부 열량이 똑같기 때문에 1이라고 하면 돼. B는 1 질량 1 곱하기 35도 변했고 열량 1. C는 질량을 2라고 했을 때 35도 변했고 열량 1. 이걸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1번 나온단 말이에요. 비열 어렵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어, 이제 2학년을 오늘 마무리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3학년 거 나갈 거거든. 그래서, 자, 잘 들어봐.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 열의 이동 파트랑 열 평형 파트, 지난 시간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요거랑, 그 다음에 단열 파트 있어요. 요건 아직 안 했어. 요거 지난 시간 못 했고, 요거랑, 그 다음에 열 팽창 파트,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으로 남겨줄게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지? 각자 공부해서 요거는 각자 공부해서 단열이랑 열팽창 파트 어렵지 않아요. 요거 각자 공부를 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월인데 7월부터는 중학교 이제 3학년 오투 준비해 주세요. 중학교 3학년 오투 준비해서 할 것이고 단톡방 이제 7월 단톡방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음, 아시겠죠?